100% 고속도로만 주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연비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립은 0으로 리셋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차는 혼다 코리아 시승 차량인데요. 지금 3268km 정도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시승 차량으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상적인 길들이기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탔다라고는 볼 수 없죠. 다양한 분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연비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상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승 차량으로 운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송파시로 진입을 해서 서울 외곽순환도로랑 올림픽대로 타고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조건, 도로 조건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0km 이상 달려가면 주행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해서 거의 평균에 가까운 연비를 볼 수가 있죠. 저는 지금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차의 누적 연비는 2670km 누적된 연비가 있거든요. 그게 13.3km고요. 그리고 제가 운행을 했던 연비를 보면 15.3km 한 번 가득 주유했고 약 800km 정도 지금 운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5.3km인데 짧은 구간이지만은 자동차 전용 도로만 주행을 해서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심 주행에서 부드러운 승차감이 참 좋았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나 흔들림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국산차랑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일본 브랜드인 T사, 경쟁사 T사의 동급 차량이 있는데 한 500만원 정도 지금 혼다 CR-V 하이브리드가 살짝 가격이 높긴 한데요.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차량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뭐 그 가격 차이가 성능하고 직결되거나 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연비는 한 자릿수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달리면 달릴수록 연비가 올라가죠. 가솔린 차량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일상적인 내연기관 차량하고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연비가 좋다라는 거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가지는 않을게요. 흐름을 타고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좀 탄력적으로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110km 정도 달리고 있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앞쪽 측면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고요. 공명음이나 풍절음도 제법 잘 대응을 해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조용하다라고 보기는 또 좀 그렇죠.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구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차량의 어떤 소리 같은 것들, 차량의 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껴보실 수 있도록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처음 시도하는 컨텐츠입니다. 보통 보면은 소리 없이 ASMR로 차량을 설명해 드리거나 아니면 쭉 편집을 해서 리뷰를 해 드리는데 이 컨텐츠는 연비만 보겠습니다. 연비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이 사각지대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화질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것들은 수입될 때 개선이 안 됐다고 하면 수입하고 나서 국내 그 PDI에서 한번
손을 좀 대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5천만 원대 중반의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단계마다 1단계하고 4단계는 굉장히 정확한데 2, 3단계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았어요, 저는. 차선 유지 보조도 있기는 한데 너무 지속하는 그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평균 연비는 12.1km 가리키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파워플로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EV 모드가 시속 100km에서도 105? 네, 100에서 105 정도까지도 EV 모드로만 주행이 또 가능하더라고요. 이 컨텐츠가 제가 지금 주행하는 중간에 말을 안 하는 구간도 좀 있는데, 말을 안 할 때 마이크 위치 때문에 실제 차량의 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들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컨텐츠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내연기관이 작동을 하고 있고 시속 110km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연비가 11에서 12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바깥의 기온은 15도입니다. 서스펜션이 앞쪽에는 맥퍼선 스트롯이고 뒤쪽에는 WC1인데 멀티링크 타입의 WC1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 구조는 일반적인 자동차 브랜드에서 잘 선택을 안 하는 조합인데, 혼다가 기술력이 있고 또 이 CRV의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SUV지만은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조금은 스포티한 느낌들, 그리고 잘 버텨주는, 속도를 좀 높여보더라도 이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 걸 구현하려고 좀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을 채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너링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요. 특히 국내의 경쟁 브랜드들의 차량들하고는 코너링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속도를 조금 높여서 돌아봐도 실시 강성도 잘 받쳐주지만 밸런스도 좋고요. 특히나 서스펜션의 세팅 같은 것들이 보통 스트로크 조금 있고 부드러운 셋업이면은 좀 출렁거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에코 모드로 놓고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아니고 B 모드로 해서 이 회생제동까지 쓰면은 정말 연비를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는 주행을 안 하고 일반 모드에서 그냥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80에서 100 정도 주변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으면서 준수하면서 한번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비는 13.9km고요. 이 스포츠 모드에서 이 킥다운을 할 때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달리는 느낌을 주려고 좀 인위적인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안 나는 것보단 낫지만. 다시 모드는 노멀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복합 기준으로 연비가 14km죠. AWD 차량이고요. 도심에서는 14.6, 고속도로에서는 13km대 초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경 안 쓰고 달려도 14km대는 그냥 바로 올라옵니다. 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잡아주는 느낌이 참 좋은데요.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경량화에도 신경을 좀 혼다가 많이 썼고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 이 모터를 이렇게 위치시키다 보니까 공간을 줄이는데도 타 브랜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출력도 어느 정도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기술력이 있는 브랜드에서 구현이 가능한 그런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렬이 좋냐 병렬이 좋냐 뭐 직병렬도 나오고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요. 저는 글쎄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체감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매니아분들이나 차에 대해서 좀 지식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좀 민감할 수가 있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아니죠. 아무튼 하이브리드에 전환할 때 좀 빠릿빠릿하고요. 그리고 연비도 연비지만 저는 출력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림픽대로에 진입했고 100km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EV 모드가 뜨는데요. 여기서는 85km 정도로 세팅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언덕 구간 주행을 하더라도 뭐 EV 모드에서건 아니면 내연기관 모드, 복합 모드에서도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차량이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니고요. 현재는 EV 모드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연비는 15.1km를 가리키고 있네요. 실내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조금 옛날 느낌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특히나 편의나 안전 편의 장비, 옵션 장비들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차량의 컨셉 자체가 어떻게 눈에 보여지는 이런 부분보다는 안전이라든가 하체 쪽에 핸들링이라든가 승차감 이런 부분에 참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장고장도 별로 없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에다가 실내 공간도 좋은 편이고 디자인이 예전보다 급격하게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소소한 단점들도 있죠.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화질 부분이라든가 아웃사이드 미러가 광각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일반 미러예요. 그리고 미러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시야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통풍 시트 없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뒷좌석에 열선이 없는 거는 5천 중반대의 가격을 감안해보면 그거는 단점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 부분을
이렇게 들어보면 내장재가 들리는데요. 그것도 뭐 경쟁 브랜드들처럼 이렇게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쪽에 조금 처리를 해줬으면은 훨씬 더 실용적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현재 연비는 15.7km 가리키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천천히 주행한 건 아니거든요. 뭐 100에서 110km 정도 고속도로에서는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고, 올림픽대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80에서 90, 85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탄력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 아니고요, 노멀 모드로 일부러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차량의 크기도 국내의 시장으로 본다면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로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치수를 보면 투싼하고 산타페 딱 중간을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시장의 어떤 경쟁자, 그 시장이 되게 치열한 것 같아요. 그 중형, 준중형 SUV들이 국내에서는 특히나 치열하죠. 고급화된 버전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차는 도심 주행 연비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연비보다 높거든요. 근데 공인 연비 13km대로 알고 있는데 16km는 여유 있게 나옵니다. 제가 자동차 전용도로 딱 벗어나는 데까지만 주행을 하면서 연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쭉 달리고 말없이 뭐 빠르게 편집을 하고 뭐 한 1시간 정도 달리면서 연비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km 이상 주행하게 되면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현재는 16.1km입니다. 패들 시프트는 노멀 모드에서 드라이브로 놨을 때의 회생제동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B 모드가 있어서 훨씬 더 EV 모드의 개입을 빨리 끌어당기거나 충전을 좀 빨리 시켜주는 모드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발컨을 좀 하시면 회생 담력이 4단계까지 올리더라도 뭐 강력하게 막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브레이크의 부하를 덜어주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 브레이크 계통 패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내구 연한이 조금 더 길어질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연비는 16.5km고요. 이제 도심 구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순수 고속도로랑 자동차 전용도로만 주행했을 때 연비 리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종 확인한 연비는 16km대인데요. 제가 도로에 좀 진입을 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16.6km, 16.6km고요. 화면에서 쭉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가진 않았고, 고속도로에서는 100에서 110 정도 좀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에서는 80에서 90 정도 유지를 한 결과입니다. 지금 또 16.7km로 올라가는데, 도심에 진입을 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이 차는 연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EV 모드의 개입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요. 지금 16.8까지 올라갑니다. 16.7에서 16.6 정도 보시면은 실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연비입니다. 이걸로 연비 리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